무려 1.5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가게를 오픈합니다. 사장님은 마음이 불안해 주변 가게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보러 돌아다닙니다. 이건 가게를 오픈하고 한 달이 된 뒤의 일입니다. 사실 사장님은 승승장구할 미래를 꿈꿔왔거든요. 그런데 오픈하고 며칠이 지나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가게 오픈 전에 주목하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사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내 가게가 오픈할 자리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상권 분석이 왜 잘못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제가 경험하고 체득한 걸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상권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몰라서 수업도 들어보고요. 심지어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따봤습니다. 중개사분들하고 그리고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하고 진짜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눠봤어요. 그런데요,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제가 진짜 궁금한 걸 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처해진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강사들의 수업 내용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업자를 위한 관점이고요. 공인중개사는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니까 사실 60%에 과장 40%를 섞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보 창업자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정보를 얻기는 정말 어렵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의 말을 믿지 않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본질부터 정리해가며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아이템에 맞는 상권 타겟팅 기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었어요. 저는 오뎅바를 오픈하기로 마음 먹었었기 때문에 이미 오픈된 오뎅바 업체들이 주로 어느 상권에 들어가 있는지를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네이버에 오뎅바를 검색해서 거기에 나오는 매장 주소지들을 다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두 군데로 주어 펴지더라고요. 술집들이 즐비한 메인 먹자 상권, 아니면 주거 배우지를 끼고 있는 항아리 상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메인 먹자 상권에 있는 곳들은 정말 리뷰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항아리 상권에 있는 리뷰수는 거기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적었어요. 이걸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먹자 상권은 리뷰가 많으니 매출의 고점은 높겠구나. 반면에 주변의 업체들 또한 리뷰수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 심하고 그거는 마케팅 비용의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항아리 상권에서는 경쟁이 약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주로 들어오는 상권이기 때문에 우리 가게의 맛에 익숙해져 버리면 점점 방문하는 일자가 늘어지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점 매출이 점점점 우하향할 거나 즉 낮아질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모든 사업이 신규 유입도 있고 단골 고객의 양도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탈하는 고객의 양보다 앞에 말했던 신규 유입하고 단골 고객의 양이 많아야지만 사업은 유지가 되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아리 상권은 신규 유입의 한계가 뻔히 있고요. 게다가 저희는 오뎅이라는 아이템 특성상 원가율을 낮춰뒀기 때문에 차라리 마케팅비를 더 태우더라도 신규와 단골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 그런 상권으로 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저는 먹자 상권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먹자 상권으로 타겟을 잡은 뒤에는 저는 마산과 창원, 진해 모든 술집의 맛집 키워드를 네이버에 쳐서 나오는 주소지들을 하나하나 데이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지에 동을 쳐서 예를 들어서 산호동 술집, 상남동 술집, 봉곡동 술집 이런 식으로 상권을 쪼개서 파악한 뒤 그 지역에 직접 공인중개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중개를 성공시켜야 수입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건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임대인의 편에서 편협한 정보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60%를 기반으로 해서 과장 40%를 섞어서 말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사장님만의 확실한 정보 필터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했던 거고 실패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3단계의 정보 필터링을 한번 해봤었어요. 첫 번째 필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무조건 3군데 이상 가라. 부동산을 한 곳만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주는 정보가 거의 전부고 진짜인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최소 3곳 이상을 다녀야 각 사무실이 던져주는 파편화된 정보를 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게 진짜 옥석 같은 정보인지 교차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2-3번 이상을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자꾸 찾아가야지 이 사람은 진짜 계약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숨겨둔 정보들을 더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터는 나랑 업종이 겹치지 않는 그 동네의 사장님을 만나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술집을 할 거라면 그 골목에서 밥집이나 고깃집을 하는 사장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업종이 안 겹치면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한 소중한 정보들을 진짜 다 퍼주세요.
여기 건물주는 성향이 어떻고 주변 월세는 대략 어느 정도의 형성이 돼 있고 또 이 골목에서는 어떤 매장들을 보면 좋고 어디는 매출을 잘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짜 정말 꿀통 같은 정보들을 알려주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에서 말씀을 해준 팩트들과 교차 검증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가 진짜인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필터는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대에 그 상권을 직접 관찰하는 겁니다. 저는 오뎅바, 즉 술집을 할 거였기 때문에 타겟 상권을 저녁 시간마다 직접 가서 상주했습니다. 평일 저녁, 주말 저녁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 집은 오늘 테이블 회전이 얼마 정도 되겠네, 대략 평일 매출은 얼마 정도 되겠네, 그리고 주말 매출은 얼마 정도 될 거고, 그러면 난 평일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가게를 운영할 건지, 그리고 주말에는 어느 정도 사람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인 추정치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들하고 말을 했던 내용들을 교차 검증을 해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받아들여야겠다는 거를 더욱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분의 그 상권에 대한 말과 그리고 옆집 사장님의 조언,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매일 밤마다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데이터,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순간 진짜 그때부터 이 자리는 내가 들어와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목표한 매출을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든다는 거죠. 난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충 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목표한 근사치에라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식당을 오픈하는 테크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장님의 굳건한 심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굳건함은 그 치밀한 준비 과정에서, 그리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 지도 켜고 여러분이 갈 상권의 매물 위치와 주변 매장들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